안녕하세요. 저 오늘 140페이지고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인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야 돼요. 이제 뭐냐면 양다리 걸치는 게 있고 두 군데 걸치는 거, 이중 등록. 요거는 등록 두 번 받은 거. 사무소 두 개인데 등록을 다 받았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딴 데 취업한 거,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뭐 중개보조원이 딴 데 취업해도 이중 소속이지만 중개보조원은 무시하고 우리 개공만. 그러니까 개공이 다시 등록을 또 받으면 등록 두 개니까 이중 등록. 얘는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둘 다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요거 얘는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렇게 돼 있어. 등록 두 개를 다 취소하고 얘 등록을 취소하고 바로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이한다. 그리고 2가 들어가거든요.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이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만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제재가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이 두 가지를 다 받게 돼요. 양다리를 걸치면 두 군데 걸쳐서 일하는 거. 근데 얘랑 비교해서 떴다방 영업이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떴다방은 자기 사무소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두 군데 걸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얘는 그래서 이중 사무소라는 게 있고, 사무소를 두 개 둔 건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무소 두 개인데 등록을 다 받으면 이중 등록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는 등록을 받으면 안 돼. 무허가 창고 시설. 단속 뜨면 이게 뜨려고 하는 거. 이게 떴다가 단속 뜨면 뜬다는 얘기예요. 방이 복덕방이고 밖에 나가서 중개업하다가 단속 뜨면 뜨는 거. 그래서 이제 무허가 창고 시설 설치한 거, 천막이나 파라솔 설치한 거, 임시 중개 시설물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밖에 나가서 중개업하는 거다.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무허가 창고 시설 설치하고 천막 파라솔 설치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개업하다가 단속 뜨면 뜬다 그래갖고 떴다방영. 얘는 제재가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절등치가 아니라. 그리고 쉬운 거 이중사무소 2, 임시중개시설물도 2가 있으니까 1학년 일반은 공통.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2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1학년 일반. 근데 이제 양다리 걸친 거는 절등치, 떴다방 영업한 거는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등치 하이한다. 그래서 짝꿍을 잘 기억해야 돼. 짝꿍.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짝꿍,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이 짝꿍. 지금은 14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요게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예요. 사무소 한 개만 두라고 돼 있잖아요. 두 개 두면 이중 사무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두 개 두면 이중 사무소고 밖에 나가서 중개업하는 거다. 제재가 등록 취소 할 수 있으며 1학년 일반이잖아요. 임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그리고 이제 천막, 파라솔 같은 임시중개시설물은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와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가 안 된다고 되잖아요. 이게 천막이나 파라솔 설치가 안 돼요. 설치하면 제재는 똑같아. 이중사무소랑 제재가 똑같다. 짝꿍이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짝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짝꿍. 그래서 짝꿍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 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 옆에다가 판례 위에다가 제재를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임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임시중개시설물도 제재가 똑같으니까 임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1학년 일반이다.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고 한두 지문 꼽사리. 한두 지문. 근데 밑에 분사무소는 문제가 딱 나와요. 한 문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사무소만 잘 보면 돼. 그냥 한 문제가 딱 나오니까.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어요. 개인들은 안 되고 법인만. 그래서 일단 개념을 좀 잡아보면 이렇게 되는데,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합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법인이 돼요. 위아더 월드 전체가. 얘 따로 법인, 얘 따로 법인, 법인 두 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체가 합해서 그냥 하나의 법인이다. 분사무소가 몇 개 있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필수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본사니까. 분사무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이제 주된 사무소는 등록을 하거든요. 이는 필수고, 분사무소 만약에 또 등록을 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분사무소가, 그러면 한 개의 법인인데 등록이 몇 개 돼요? 하나, 둘. 그러면 저거 이중 등록. 등록만 두 번이면 이중 등록. 법인도 등록은 하나. 그래서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면 안 돼. 신고를 해야 돼요. 분사무소로. 분사무소가 등록되면 이중 등록이니까. 법인도 등록은 하나.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걔가 등록관청인 거예요. 등록을 거기 가서 했으니까. 그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를 다 해줘요. 요 분사무소 입장에서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에요. 등록 한 번, 등록관청도 한 군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신고 어디 가서 하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어디에 두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렇게 되고, 그리고 법인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절대로 안 되고 법인만. 예. 근데 법인 종류가 나중에 배우시는데 법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법인, 이거 중개업 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특수법인, 이거는 중개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거예요. 중개업을 주로 하고 다른 거 하려고 만들었지만 중개업 그냥 꼽사리 껴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역농협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은행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NH뱅크가 아니라 농협중앙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단위농협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농지를 취급할 수 있어요. 농지를. 그래서 농지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시골에서. 얘는 중개업 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얘네들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등록 기준이, 등록 기준을 갖춰라. 중개법인,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필요 없어요.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런 거 갖춰야 돼요. 얘는 중개법인은. 특수법인은 그렇지 않아.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지역농협이 중개업할 때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이 아니니까. 실무교육도 안 받아도 되고, 등록 기준이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점. 지금 할 건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거죠. 중개법인도 법인이고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어떻게 분사무소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인이면 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개인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를 만들어 보면 이게 되게 쉬운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서초구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해요. 그렇게요. 그러면 분사무소 지금 두려고 할 때 등록 신청하면 안 되죠. 이중 등록이니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해요. 등록 신청이 아니라 신고. 이중 등록을 피해야 되니까. 자,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거 법인만.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법인만. 개인들은 안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분사무소를 서초구에 둔대요. 그래도 강남구청장 찾아가서 하라고요. 부산에 두겠대. 상관없다고. 강남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모든 일 처리를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해요.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를. 두 번째, 공짜가 아니라 돈 내야 돼요. 수수료. 그것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돈 낼 때 원칙. 돈 내는 거 총 6가지가 있고 3가지를 기억하는 게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렇게 3가지. 시험 볼 때,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돈 내라. 공짜가 아니라 돈 내라. 그다음 3번째, 업무 보증, 보험인데 이 보험을 미리 들래요. 추가로 설정. 보험을 미리가 언제냐면요. 이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들고 오래. 보험을. 우리 지난주에 중개업 등록할 때는 미리 드는 게 아니었어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들었어.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는 나중에. 분사무소는 미리 들고 오래요. 보험 드는 시기가 중요해요.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드는 게 아니다. 나중에 보험 든다.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든다.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2억이래요. 분사무소는 추가로 1억, 최소 1억. 분사무소 하나 또 든대요. 그러면 또 최소 1억 이렇게 보험을 추가로 계속해서 들어야 돼.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왜 그러냐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서 그래요. 얘네들은 사무소가 몇 개 있든 분사무소가 몇 개 있든 전체가 하나의 법인이에요. 근데 사무소가 많아지면 일을 더 크게 벌이잖아. 중개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보험을 계속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요 2억이 이 주된 사무소에 붙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하나의 법이니까 이 보험금이 법인 가서 붙어요. 사무소에 붙는 게 아니라. 요 1억은요. 분사무소 붙는 게 아니에요. 법인 가서 붙으라고. 요 1억도 마찬가지. 법인 가서 붙으래요. 그럼 이 법인이 최소 얼마? 분사무소가 2개 있을 때 최소 4억 원의 보험을 드는 거야. 이렇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와요. 별거 아니죠. 분사무소가 3개 있을 때 최소 얼마 드는가 보험을 5억 그렇게. 주된 사무소 2억, 1억씩이니까. 그런 것들. 근데 또 이제 분사무소 여기서 중개사고 발생했어요. 보험금을 1억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을 X 4억까지.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더 월들다.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어디서 사고 발생하든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험을 추가로 미리 설정할 것. 그다음 2번째 이제 설치 기준을 심사하는데 첫 번째 지역 요건 개수 요건이 있어요. 지역 요건은 말 그대로 지역적인 요건이고 이거는 몇 개 두는가 그거예요. 지역적인 요건은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제외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못 둔대요. 여기는 제외. 딴 데 두래. 서초구에, 송파구에, 강동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제외. 뭐라고 나왔을까? 포함. X. 제외. 그럼 질문.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적어도 한 군데는 못 두잖아요. 여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그래서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건 아니다. 적어도 한 군데 못 두니까. 이게 지역 요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못 둔다. 그리고 개수 요건 둘 때 하나만 두래요. 서초구에 하나, 송파구에 하나, 강동구에 하나. 그러니까 지역 요건, 개수 요건을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법인도 동일 시군구의 사무소 하나만, 동일 시군구의 사무소 하나만.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같이 있다. X. 분사무소 2개 있다. X. 동일 시군구의 사무소 하나만. 법인도. 얘는 지역 요건, 개수 요건은 특수법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외가 아니니까 특수법인도 지키래요. 지역농협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 분사무소 둘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못 두고 그리고 한 개만 둬야 되고 예외가 아니니까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2번째 요건은요. 책임자 요건이에요. 책임자, 지점장을 말하겠죠. 책임자
공인중개사일 것 책임자는 이거는 특수법인 예외 책임자 요건은. 그래서 지역농협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예외니까. 그러니까 뭐가 예외고 뭐가 예외가 아닌지를 잘 보자. 지역요건, 개수요건은 특수법인도 지켜라. 예외가 아니니까. 근데 책임자 요건은 예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거든요.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고필증을 바로 주고요. 교부 언제까지? 7일. 우리 얘기할 때는 빨리빨리 7일 빨리 주고. 뭐가 없냐면 서면 통지가 없어요. 서면 통지가 없다. 서면 통지는 같은 말이 등록 통지였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분사무소가 등록하는 게 아닌데 서면 통지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등록하는 게 아닌데 바로 신고필증 교부하고. 그리고 이거 받으면 업무 개시하는 거고, 지난주에 등록증 받아도 업무 개시, 신고필증 받아도 업무 개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보가 있어요. 통보는 모르면 알려주는 게 통보. 자, 보세요.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이렇게 있어요. 둘 중에 여기에 분사무소가 생긴 걸 누가 알아요? 분사무소 여기 생긴 거? 얘가 알아요? 몰라. 얘만 알아. 여기 가서 설치 신고 있잖아. 얘는 모른다고. 자기 구역에 분사무소가 생긴 걸 몰라요. 알려줘야지. 통보. 야, 한번 나가봐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도 강남으로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무조건. 모든 거 다. 분사무소 관련 모든 걸 다 여기서 다 처리해. 얘는 그냥 있기만 한 거야. 일을 잘하나 뭐 감독만 하는 것 뿐이지 모든 걸 다 여기서 해야 돼. 얘네는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하나의 법인. 따로따로 법인이면 몰라도 하나의 법이니까 다 주된 사무소에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고, 또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 지체 없이. 지들끼리는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어요. 관청끼리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관청끼리면 지체 없이 통보. 모르면 알려주는 거다. 한번 나가보라고. 일을 잘하고 있나 한번 나가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 처리를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번 나가보라고. 책을 보시면 141페이지에서 맨 밑에 분사무소 설치에서 첫 번째 줄, 파란색 박스 2번에서 맨 밑에 첫 번째 줄, 요게 지역요건 개수요건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에다가 동그라미고 포함 X 제외. 뭐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외. 다른 시군구에 둬야 되고, 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만 둬야 되고, 지역요건, 개수요건. 요거는 특수법인도 마찬가지다. 특수법인도. 근데 넘겨보면 양가로 1번 분사무소 책임자 있죠. 요거는 책임자 요건이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대요. 특수법인, 지역농협 이런 애들은. 됐고, 중개법인은 당연히 공인중개사야 되고. 그래서 양가로 1번이 특수법인 예외. 양가로 2번 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제출. 이제 설치 기준 갖춘 다음에 설치 신고를 하는 거죠. 설치 신고할 때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어디 가래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무조건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설치 신고서 낼 때 서류를 같이 내는데 동그라미 2번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별표를 좀 칠해 주세요. 보험을 분사무소는 미리 들었잖아. 분사무소. 그러니까 보험 들었다는 서류를 내래요.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는 이거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가끔 서류로 물어봐요. 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를.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안 내요. 보험 안 들었으니까. 분사무소는 낸다. 분사무소는 보험을 미리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됐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밑에 이제 맨 밑에 세 가지 X를 적어주면, 지난주도 적었는데 자격증 사본을 안 내고요. 안 내는 게 중요해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안 내고, 지난주에도 이 세 가지 똑같이 안 냈거든요. 그 다음 건축물 대장도 안 내고, 세 가지는
공무원이 자기들이 다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는 안 낸다. 자격증 사본 안 내고, 법인 등기상증명서 안 내고, 건축물 대장 안 내고, 지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안 내도 된다. 그렇게 되고, 143페이지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보세요. 설치 신고를 보면 왼쪽에 신고인, 누가 신고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책임자라고 안 돼 있네. 대표자. 아직 분사무소 안 만들었잖아. 대표자가 신고하는 거고. 대표자가. 넘겨보면 144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신고 필증 교부조 위에다가 7일 적어놓고 7일 이내 교부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다가는 서면 통지 액수 적어놓고, 아 서면 통지가 없다.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서면 통지가 없다. 바로 신고 필증을 교부한 다음에 통보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지체 없이 지들끼리니까 구청장끼리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양으로 4번 신고 필증 재교부, 교부인지 재교부인지는 항상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부는 공짜, 재교부는 돈 낸다. 재교부는 돈 내니까. 그러면 재교부는 또 어디 가서 신청하는데? 당연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가 그러니까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렇게 돼 있고, 재교부는 공짜가 아니라 돈 내는 거고,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성명 또 법인 대표자 성명 적어놓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사진은 누구 사진이에요? 대표자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그냥 있는 거고, 하나의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도 대표자 성명이고 대표자 사진이고, 분사무소도 다 마찬가지라고. 분사무소도 하나의 법인, 얘네들은 그렇게 모든 일처리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됐고, 146페이지를 보시면요. 146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랬더니만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147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안 배웠어 문제를. 147페이지 공동사용 보세요. 분사무소는 양이 사실 한 문제가 나올 만큼 충분해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사용은 한두 지문 꼽살이야. 양이 적어요. 보세요. 양이 너무 적잖아. 한두 지문. 그리고 거기 제목 147페이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옆에다가 동업 X. 동업하는 게 아니에요. 동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골 때려요 이것도. 사무소가 하나인데 여러 명이서 같이 사용해요. 하나의 사무소를. 그게 돼요. 그게. 근데 그게 동업하는 게 아니야. 동업이 아니야. 그냥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면서 월세만 n분의 1. 비용 절감 차원으로 하는 거지 동업하는 게 아니다. 다 각자 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요. 각자. 다 각자. 동업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A 사무소에 B, C가 들어가요. A가 쓰는 사무소에 얘 등록 신청, C 등록 신청. 그래서 각자 등록하고 있는 거야. A 등록 따로, B 등록 따로. 사무소 하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월세만 n분의 1, 비용 절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동업이라면 등록 하나만 내고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등록도 따로 하고 직원도 각자 고용하고 책임도 각자 지고 공동을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이제 얘도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고 C도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고 뭐 이전 신고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각자 들어가면 돼. 그냥 사무소에 들어갈 때 A가 지금 원래 쓰는 사무소잖아요. A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A가 내 사무소인데 너희들도 들어와도 돼. 이렇게 승낙을 해준 승낙서가 필요해요. 당연히 남이 사무소에 들어갈 때는 그 남 승낙을 받고 들어와야죠. 몰래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이나 건물주 승낙서 X, 임대인 승낙서 이렇게 나왔었다고요. X.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다른 개공이 승낙만 해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왔으면 사무소만 공동사용 월세 n분의 1 다
각자 한다. 동업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A가 업무 정지를 받았대요. 사고 쳐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A가. 근데 B가 들어가겠대요. 안 된다는 거죠. 사고 쳐서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은 공동 사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안 돼. 근데 이건 된대요. A, B가 원래 공동 사용했대.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그러다가 A가 업무 정지면 B는 계속 사용해도 돼요.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했으면 되는데 업무 정지 받은 후에 나중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업무 정지가 이사를 가서 C 사무소로 들어가겠대요. 남이 사무소에. 안 돼요.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안 되니까 남이 사무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를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일반 건물로는 갈 수 있는데 다른 사무소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옛날 스타일, 최근 스타일만 잘 보시면 되겠네. 거기 박스가 그거예요. 147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중간쯤에 박스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이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법조문이 돼 있어요. 업무 정지가 들어오라고, 야 등록 신청으로 들어와, 이전 신고로 들어오라고 승낙서 주는 게 안 된대요. 업무 정지가. 왜? 얘네들이 들어오면 공동 사용이잖아. 업무 정지가 들어오라고, 등록 신청으로 들어와, 이전 신고로 들어오라고 승낙서 주는 게 안 된다. 3번은요. 업무 정지가 이사를 가서 다른 사무소로 못 들어간다. 결론은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그렇게. 그리고 아까 분사무소 이거는 누구만? 법인만 둘 수 있었잖아요. 법인만. 공동 사용은 개인도 할 수 있어. 법인 개인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종별도 무관하기 때문에 됐고, 얘는 독자적으로 나오기가 조금 힘들겠다. 한 문제가 한두 지문 꼽살 끼는 거, 특히 박스 내용만 잘 봐두자. 공동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밑에 겸업 제한은 재방송이고요. 우리 어디서 했었냐면 지난주에 법인할 때 했었던 건데 150페이지에 있는 중개법인 업무 범위가 재방송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예. 자, 14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적인 범위가 있고 149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이 범위라는 게 있어요. 파란색 1번은 지역적인 범위 148페이지, 149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은 중개대상물이 범위. 얘는 일단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만 안 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지난주 했던 거라서 업무 범위가 있고 이거는 겸업 문제예요. 겸업. 중개업과 다른 거 어떤 걸 할 수 있나 없나 겸업 문제. 그리고 업무 지역 이게 이제 지역적인 범위라고 돼 있는 거 업무 지역.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범위 세 가지가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 물어보고 있는 영역이 얘는 업종 문제. 중개업 이외에 다른 거 어떤 업종을 같이 할 수 있나 없나 문제. 업종 문제. 업무 지역은 동네 문제.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 있는 거는 중개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 그런 문제고 얘는 5가지 중개대상물을 취급을 할 수 있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것들 다 취급을 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 자 이제 얘는 중개대상물이 범위 5가지를 다룰 수 있다는 건 얘는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부칙상 계공도 똑같대요. 종별, 계공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없으니까. 부칙상 계공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중개할 수 있다고요. 중개대상물을 그 5가지 다룰 수 있는 건 차이가 없다. 얘는요. 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전국인데 부칙상 계공은 달라요. 업무 지역은 부칙상 기업공인중개사만. 거기 148페이지를 보시면 148페이지 양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전국이라고 돼 있잖아.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뭐 법인의 분사무소, 심지어 특수법인도 다 업무 지역은 전국이에요, 전국.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도 부산에 있는 거, 대구에 있는 거, 광주에 있는 거 다 중개할 수 있다. 업무 지역이 전국이니까. 양가로 1번은. 양가로 2번만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만 얘만 달라요. 2분만. 그래서 요 분만 보면 되는데 원칙이 특별시, 광역시, 도 같은 말 시도.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대요.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으면요, 인천에 있는 것만. 경기도 성남에 있대. 경기도에 있는 것만. 그렇게. 특광도, 시도. 누구만? 부칙상 개공만. 다른 사람들은 전국이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만 이렇게 제한이 있고. 근데 예외가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있대요. 가입하고 공개된 거. 가입 플러스 공개.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가 돼요. 업무 지역이.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대요. 부산에 있는 게 공개돼 있네. 중개할 수 있다. 가입하고 그 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는 거라면. 서울에 있는 거건 부산에 있는 거건 인천에 있는 거건 다 중개할 수 있다. 가입 플러스 공개라면. 그래서 누구만 다르다? 부칙상 개공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 동그라미 1번 원칙. 동그라미 2번이 예외. 가입 플러스 공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없다고. 왜? 전국이니까. 전국. 직방 이런 거 얘기하는 다른 거예요. 개공만 이용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다음 주에 배우는데 동그라미 2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거는 직방, 다방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개공들만 이용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거기에 공개된 거라면 업무지역 내외 불문. 부칙상 개공만. 다른 사람들은 전국이고. 근데 149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을 보세요. 파란색 2번. 중개대상물이 범위.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차이는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종별 구분 없이 다 중개할 수 있다. 차이가 없으니까.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물어보는지를 잘 봐야 돼요. 중개대상물이 범위 이 5가지를 물어봤는지 업무 지역을 물어봤는지 중개인, 부칙상 개공 다른 건 뭐다? 업무 지역. 그게 다르다고요. 부칙상 개공, 중개인도 똑같은 건 뭐다? 중개대상물이 범위. 그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업무 지역인지 중개대상물이 범위인지. 그걸 먼저 구분을 하자. 그렇게. 그리고 솔직히 그냥 살짝만 보시면 되고 문제의 대부분은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중개법인 업무범위 이게 나와요. 작년도 이게 나오고 재작년도 이게 나오고 이것만 나와. 나중에는 시험 임박해서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재방송이고 특히 중개법인 업무범위. 우리 지난주에 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법인 만들 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우리가 법인이 하는 일은 법인 업무 중, 이, 분, 관, 상, 경한다. 이렇게 했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2분간만 서울에 올라간다. 법인만 이렇게 하는 일이 정해졌다 그랬잖아. 개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법인만.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 거기 파란색 1번 보세요. 150페이지. 파란색 1번 보시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관자에다가 동그라미. 관자에다가. 법인 업무 중 2분 관. 관자 동그라미. 법인 업무 중 2분 관. 부동산 관리 대행. 관. 관리 대행 관. 임대관리 할 수 있고 관리 대행 할 수 있고 임대업 X, 관리업 X 했던 거. 양가로 1번 공동주택 관리업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야. 말이 짧은 건 제끼는 거. 임대업 X, 관리업 X. 세 글자는 안 돼요. 너무 말이 짧아. 말이 긴 것만. 임대관리, 관리대행 네 글자가 되고. 특히 임대업이 작년에 나왔네. X. 임대업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 관리는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된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거든요. 임대업은 자기 건물이에요. 법인이 자기 건물이 있는데 세 주고 하는 거 안 돼요. 자기 건물이면. 임대 관리는요, 남의 건물이에요. 남의 건물을 관리해 주는 건 된대요. 자기 건물이면 안 되고. 이거 골 때린다고. 자기 건물에 대한 건 안 돼. 남의 건물은 되고. 그렇게. 그래서 임대 관리되고 관리 대행되고 임대업 X, 관리업 X. 옆에 151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죠. 상경, 상담, 상자 동그라미. 컨설팅, 부동산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 안 된다. 컨설팅이 되는 거지. 상담이. 3번은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에서 경자 동그라미네. 경영기법에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저, 누굴 대상으로? 개공 상대로, 개공, 일반인 상대로 X, 공인중개사 상대로 X, 개공 상대로만.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 일반인 X, 공인중개사 X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4번 분양대행이죠. 상가 주택의 분양대행에서 분자 동그라미 이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뭐를 보자? 대상물을 보자. 상가 주택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분양대행 X, 공장 분양대행 X, 농업용 건축물 X, 상가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만 된다. 분양대행은 대상물을 잘 보자. 토지 분양대행 3번 나왔고 농업용 건축물 2번 나왔고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달라요. 분양대행은 되는데 분양대행은 분양업은 안 돼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달라요? 맞췄어. 자기 거, 남이 거. 자기 거를 파는 건 안 돼요. 분양이 매매 1번 타자거든요. 자기 거를 파는 거 이거 안 돼. 남이 거 팔아주는 건 되고 똑같잖아요. 자기 건물 안 되고 남이 거는 되고 자기 건물 안 되고 자기 건물 파는 거 분양 남이 거는 되고 이거 골 때려요. 자기 거는 안 돼. 그러니까 법인이 자기 소유 건물이 있으면 불편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있으나 많아요. 안 돼. 예. 안 돼.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도한 제한이다. 너무 심하잖아. 자기 건물이 있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삭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삭제는 안 돼 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건물인지 남의 건물인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153페이지에서 쭉 밑에 5번을 보시면 파란색 5번은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2조 2분간 상경이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이사업체의 소개 그리고 용역이 알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사업 X, 도배업 X 또 직접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또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소개만 되고 작년에는 용역이 제공 이렇게 나왔어요. X 용역을 제공하는 게 안 된대요. 알선만 소개해 주는 것만 그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만 용역 제공 X 작년에 나왔었고 그렇게. 그리고 넘겨보시면 경이 한 가지가 더 있죠. 6번에서 경매, 공매 관련 업무고 첫 번째 줄에 경매에서 경자 동그라미. 그래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렇게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경매 공매는 누가 못한다 그랬는데 부칙상 기업 공인 중에서는 못한다 그랬죠. 요거 경매 공매는 부칙상 개공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부칙상 개공이 못하고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근데 부칙상 기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한다고요.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양가로 2번인데요. 6번의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인데 자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살짝 별표를 칠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매 대상에 대해서 대리를 할 때 대리가 뭐냐면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예요. 경매 관련 일이 그거잖아요.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고 낙찰 받으면 수수료 받고 하는 거.
그거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된대. 할 수 있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하래요. 법원에 등록하는 게 그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우리 중개업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을 하고 하듯이 경매대상 대리할 때는 법원에 별도의 등록을 또 하래요. 근데 공매대상이다 그러면 등록은 필요 없어요. 공매대상이면 그냥 해도 돼. 그냥. 또 등기부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하겠다. 취득 알선만 하겠다. 그래도 등록은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는 그냥 하면 안 돼. 경매대상 대리할 때 이거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라.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매 대리 그거 할 때는 뭐 해라? 법원에 등록을 해라. 그냥 하면 안 되고. 다른 거는 등록이 필요치 않다. 그냥 해도 된다. 공매대상 그냥 해도 된다. 권리분석 취득할선 그냥 해도 된다. 경매대상 대리할 때만 법원 가서 등록을 하고 해라. 그런 내용들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죠. 예. 나중에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법원에 등록하고 하는 거를 나중에 배워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서.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 온비드 들어보셨나? 네,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 거기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요. 공매. 보통은 잘 안 하지만 법원에서 하는 것만 법원에 등록을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가 있거든요. 온비드에서 하니까 온비드. 하는 방법 똑같아요. 서면 내서 낙찰받고 하는 거 똑같아. 예. 다만 이제 공매가 좀 더 비싸. 경매가 좀 더 싸고. 공매가 좀 더 비싸고. 예. 근데 뭐 부동산도 공매로 넘어오고 하지만 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많이 공매로 하죠. 자동차 같은 거. 그래서 자동차 뭐 공매로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게. 자동차는 큰 부담은 안 되니까 굉장히 싸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경매도 시가보다 싸잖아. 다만 이제 힘든 거고 공매는 좀 더 수월하니까 하는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잘하셨네. 얘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만 법원 가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건데 법원에 등록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 대상에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문제를 풀어보면요. 155페이지에서 대표 예제 1번. 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얘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거 다 할 수 있다. 경업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법인만 이런 거니까 이거는 법인만. 개인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기업공인중개사래요. 그럼 법인은 빼고 두 명이네.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부칙상 기업공인중개사. 그 둘이 개인 사업자예요. 부칙상 개공도 법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에요. 그러면 그 둘이 다 경매 대상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부칙상 개공은 경매 공매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공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군 못 한다? 부칙상 개공. 요 분은 경매 공매를 못 하신다고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개인이죠. 개인은 이사업도 할 수 있어요. 도비업도 할 수 있고 소개는 당연히 할 수 있지. 개인들은 제한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있고 4번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죠. 개인들은 다 할 수 있다고. 개인들은 자영업이면 5번 법인만 보세요. 이제 주어 동그라미 5번에서 주어 동그라미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법인만 이런 제한이 있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만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인만 이거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아요. 임등치. 다른 사람들은 제재 안 받아. 이건 법인만 그래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이 위반하면 뭐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이거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주어가 꼭 법인으로 나와야 돼. 법인만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되게 빡세게 돼 있죠. 예. 개인들은 괜찮은데 법인은 되게 등록 기준도 빡세고 감독도 빡세고 하는 일도 빡세고 법인이 일을 더 크게 벌이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법인을 더 빡세게 감독해요. 법인이.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게 나아. 근데 법인을 만든 이유가 있죠. 왜 만들어야 돼?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잖아요. 사무소 2개 두고 싶으면 법인을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개인들은 무조건 사무소 1개밖에 안 되니까. 개인으로 하면 조금 그래도 규제가 완화돼 있어서 괜찮은데 사무소를 하나밖에 못 두더라. 좀 쉬었다가 고용인 들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좀 쉴게요.